예,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네. 그 만문표는 계속 이 만족할 족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지족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뭐. 족함을 알면 항상 족하다. 항상 족하다. 이게 아까 선 그는 건데 이 인간은 이 미래를 향해 갈 수 없죠. 이 엔도르핀 법칙이라고 물리학도 그러는데 무조건 가는 건데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면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계속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조그마한 동호회나 향후회나 조직이든지 리더는 긍정적인 사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흐름을 따라 전체가 다 자기 속에 있는 긍정이 살아나요. 회원으로서. 아, 나도 우리 회를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파가 생겨요. 곧바로. 저 무슨 말이야? 어쩌면서. 그렇듯이 족함을, 이 순간에 족함을 알면 항상 족하는 거야. 근데 종신토록. 그러니까 지족 띄우고 상족이면 종신 띄우고 불욕, 욕될 욕단데. 지지 띄우고 상기면 종신 띄우고 무치락, 꼴치단데. 그러나 족함을 알면, 이 순간에 족함을 알면 항상 만족해서 종신떡으로 욕됨이 없어. 욕되다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지 안다니까. 긍정적이니까, 사람이. 늘 긍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그칠 것을 알고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무치라. 이 그칠 자 또 나오는데, 이 족함하고 그친 거고 사이는 족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를 말하는 이 족자인데, 그칠 지자는 이 자체가 뭐냐,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칠 자는. 이 그칠 지자 중에 가장 재밌는 게, 혹시 할 기회 있지만, 저는 육아 철학 중에도 제가 끊임없이 논문 쓰고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수양론입니다. 육아의 수양론입니다. 육아 쪽의 수양론인데, 그러고 서울에서 석박사들 대상으로 하는 유도회라는 게 있었는데, 3년 동안 무료로 석박사 대상으로 사서 상견을 하셨는데, 거기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영천 내려오기 전까지 뭐 했냐면 대학 중용에 대해 강의를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그 대학 중용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 중용이 또 저 논문도 많이 썼고 그쪽 대학 중용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 이후에 혹시 없나? 안 했나? 안 했구나. 정인이 정 이후에 능 안하고 안 이후에 능 여하고 여 이후에 능 득이라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 득은 각입니다. 각. 그다음에 사람이 이 순간의 지지, 집중, 몰입이죠. 경과, 경사상, 경과 똑같은 거죠. 이 순간에 그치는 것을 알면, 이 순간에 집중, 몰입, 이 순간에 경을 할 수 하면, 그런 후가 딱 되면 뭐냐면, 정이 된다는 정이. 정이란 것은 이 진면에서 발의정자거든, 발의정자. 나라는 공간 속에서 바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정. 진면 아래 발의정자입니다, 이게. 이 정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딱 서가지고, 어디를 지금 현재 가야 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날까 등등. 그것이 딱 정해진 후에는, 그걸 알면은 곧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한다는 게 이 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정이 안 된다. 이 순간에 내가 영천에 지금 현재 문화원에 있는데, 나는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어. 저는 서울에서 거의 인사동 생활을 해왔는데, 실은. 그럼 인사동에 있다 그러면 이 순간에 그 다음에 행동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간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해지면 뭐냐면 잡념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어떤 목표를, 그건 내가, 여기서 지금 문화원에서 나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딱 되면은 그 외에 잡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기 몰입하니까. 그게 바로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모르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내가 현재 상태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딱 정해지니까 그 정해진 길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잡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잡념들이 없어지고 내가 가야 될 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안이 되니까 뭐냐면 집중 몰입된 게 내 생각을 깊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마음이 착 가라앉아야만이 사람이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저는 유학에서 육자심법이라고 말하는데, 육자심법이 돼서 그랬는데요. 마음이 착 편안하게 가라앉으면, 그래서 이 상단전에 인당열이 제3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편안하니까. 밝아지니까 어떤 상황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관점을 얻는 게 있죠. 깨달음이죠, 깨달음. 각. 이래 되면 그걸 내가 올린다 하니까 올리냐. 그거 참 재밌는데 다음에 한번 올려야 되겠네, 그러려. 이 각이 딱 되면 뭐냐면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라. 딱 깨닫고 보니까 만물들이, 모든 삼단만상들이 근본과 끝, 어떤 물이 생기면은 생과 사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1년째 푸는 1년 만에 끝나고, 뭐 요즘 반려견 같은 반려견은 몇 년 살다 갈 거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료 본말. 그러면 뭐냐? 어떤 일의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종식은 종식. 끝과 스인데 이 종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내가 현재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 일을 마무리를 딱 지으면은 또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내가 지를 했기 때문에 이 순간 지의 상태에서는 이 지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면 새로 시작할 게 있는 거죠. 미래가 무한히 열리는 거죠. 종식.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아는 거죠. 지지. 이 순간에 내가 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지는 뭐냐? 늘 내가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내가 몰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신 또한 진짜 부끄러워 없어져. 당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기편에서 제일 마지막에 계지란 말을 쓰는데, 계지도 깨어있어라 그 말 아니에요. 깨어있어야만이 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지지를. 이 순간에 내가 머무는 상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SNS에 많이 떠드는 거 있잖아. 뭐 카톡까지 많이 떠는 거. 뭐 금중에 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말 쓰는데 바로 지금이지 바로 지금. 끊임없이 지금 그런데. 그런데 이 지금은 물질적인 사업과는 절대로 지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끌려가니까 바로 정신적으로 제가 몰입해야 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인데, 수를 역으로 세는 방법 들어봤습니까? 수를 역으로 세는 방법. 10, 9, 8, 7 있는데, 역으로 센다는 것은 이 머리를 좀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1까지 왔다가 다시 또 10을 세다가 또 1까지 반복하는 건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10, 그 다음 9, 그 다음에 8 이렇게 가는데, 깜빡 다른 생각이 들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야 돼, 10번. 10에서. 1까지 못 내려오면 계속 10로 돌아가서 내려. 그래서 그게 짧은 시간인데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 해보면, 이거 쉽지 않네 하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냐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고 그 수를 역으로 세는 데서 몰입해야 되니까 다른 잡념이 갔어지면서 마음이 자꾸 편안해질 거죠. 그것도 명상의 입문, 명상 첫 입문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좋은 점 어디 가서 번잡은 데 앉아가지고 또 안 그런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때 쓰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 그 상태에서 뭐냐면 척추는 피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척추는. 이 사람의 척추가 피어지는데, 이 척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척추는 이게 모든 내장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는 모든 내장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그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 내장 기능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의 자세 보고 한의사도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어디 안 좋겠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거꾸로지면 그 신장 방광증 문제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척추를 일단 바로 펴고 그렇게 수를 역으로 세면 효과가 월등히 있다. 더 좋은 방법은 혀를 윗니 뒤천장에 댄다. 혀를 윗니 뒤천장에 댄다. 그러면 어금니가 살짝 물린다. 그 어금니가 살짝 물리는 사실을 되면 자연지 입이 살짝 웃게 돼요. 살짝 미소를 짓게 돼요. 자연스러운 미소. 마치 부처님 이렇게 상봉을 되시면. 혀를 윗니 천장. 왜 혀를 윗니 천장이 돼야 되느냐? 이 인맥이, 이 백회에서 시작해 인당열을 해가지고 인중을 내려가는데 이 인맥이 혀끝을 통해가지고 천도를 해가지고 전중을 해가 기혈을 내려가거든. 혀끝을 통해서. 사람이 키가 빠지면 헬렐레 하면 혀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가 혀끝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끝을 윗니 뒤에 그냥 자연적으로 살짝 웃게 돼요. 그래, 그걸 계속 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항상 우는 상이지 뭐. 늘 우는 상이고. 빵긋이 우는 거죠. 저래가 석가모니 상 있잖아요, 그게. 그게 바로 상지가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에서 수를 역으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살짝 웃으니까 몸이 차분해지고 하니까 몰입이 가장 잘 될 수 있죠, 그게. 지지가 가장 잘 될 수 있죠. 이 몸이 불편하면 자꾸 몸이 뒤틀려서 안 돼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 왔다 갔었는데 고속버스 타면은 저는 일반 고속버스거든요. 근데 그 의자를 세워요. 세우면은 저는 반가절해요, 의자 위에 다리를 얹어요. 반가절 해가지고 뒤에 살짝만 기도 머리는 이 상태에서 3시간 반인데 쉬는 사이에 거의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책 공부하고 내려올 때는 그냥 다 끝났으니까 앉아가지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냥 올 수 있죠. 근데 지루하지 않죠. 금방 오는 것 같이 느끼죠. 그래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또 궁금하면 또 책 궁금한 있으면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거의 반가절에 다녀요. 반가절 해가지고. 굉장히 올라갈 때도 공부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게 한 자세에서 가장 오래 쓰는 겁니다. 한 자세에서. 그 결과부자는 반가절을 해가지고 척추를 펴고 그래 있으면은 한 자세에서 가장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은 몸이 가장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습관화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제 앉아서도 이것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은 현재 상태를 알고 하면은 종신토로 자기가 깨어있기 때문에 지지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 내가 의식이. 딱 몸을 깨어있잖아, 내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치가 된 거죠. 부끄러운 짓이란 것은 나라는 의식 깨져가 망나니처럼 놀 때 부끄러운 짓 하거든요. 내가 깨있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또는 내가 부처님인데, 이런 깨어있는 상태가 또 단지 부끄럽게나 욕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문에 와서 자기 분수 속에서 몰입하고 집중돼서 깨어있으면 저절로 이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움 같은 거. 의식 깨어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 이야기했지만 스피노자도 깨닫고 보니까 거대한 하나님이 그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운을 느끼고 만물 속에 깃드는 거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나. 그러니까 평생 묵고 살 걸 열어준다는 그거하고 돌가루 때문에 폐병 걸 내가 돌아갔어도 난 맞다. 내가 생각은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일찍 돌아갔었지만도 스피노자의 철학은 한 획을 그었죠. 서양 철학사에서는 한 획을 그은 겁니다. 실제로 그게 동양사상과 통하거든요. 동양사상. 볼테르 같은 경우도 유명한 그 작가인데 그 사람도 가장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 뭐냐면 노노라거든요. 노노. 그리고 유명한 톨스토이 있다.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기자들 물어요.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책이나 어떤 스승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했을 때 나는 두 가지 책이라고 그래요. 노자와 노노. 톨스토이도.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기독교과는 거의 보편적 기독과이라고 그래요. 톨스토이의 영성이라고 말쓰는데 톨스토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 짧은 톨스토이 단편이 좋습니다. 단편. 톨스토이 단편을 갖다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어떤 지역에, 섬 속에 한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잘 사니까 전도사가 그 섬에 전도를 하러 가요. 가서 보니까 문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외울 줄 아니까 주기도문 외우라게, 주기도문. 하늘에서 아버지 주기도문. 그걸 또 이해하고 또 이제 그 나오는데 전도사는 무리로 할 노인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나 주기도문 잊어버렸다, 그 사이에. 그랬을 때 이 전도사 뭐냐면 지금까지 산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 늘 축복하신다 그래요. 그게 톨스토이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노자하고 노노래요. 재밌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스스로가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은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그 기운이 뭐냐면 거의 하나님 기운이면서 부처님 기운이란 거죠. 우리나라의 동학의 그 최수훈 선생인데, 최수훈 선생이 하는 게 인내천 사상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 바로. 그걸 가장 발달시키는 해월인데, 최해월 선생님의 그 일대기 보면 정말 재밌는데, 그분도.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늘 이게 있거든. 그 수훈 선생이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2명 중에 한 명은 수양 따라 삼고 한 명 며느리 삼아요. 인간에게 계급이, 종이란 계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혁명한 거예요, 혁명.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건데, 하여간 그런 상기고. 이 선은 서경입니다, 서경. 서경인데, 이 서경 여기서 나와요. 서경 대우모 21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우모. 여기서 뽑아낸 거죠. 이 삼수는 30일입니다. 열흘 숫자거든. 요게 날이 살포자니까 날이 하나하나 쌓인 그 10일에 10일. 이거 10일이요. 그래서 열흘 숫자 쪽에 열흘 숫자. 그러니까 요다 대죽이 들어가면은 죽순죽자 됩니다. 대나무는 열흘만 되면 짝짝 자란대요. 죽순이. 그 열흘 숫자인데 이 대나무가 되면 이 죽순 순자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되나? 이 죽순 순자 된 거죠. 그러니까 묘족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족속인데 우리하고 영향이 좀 있는데 실은 이 묘민이 영명 위에 명령을 안 달아 거슬려 명을 거슬거든. 이기 이 옛날에 그 요순 시대인데 수훈임금 대를 이어받아가 왕이 된 사람 우인데 우를 보좌하던 참모예요. 이기 찬우우월 우임금을 도울 탄자 도와서 말하기를 유덕은 오직 덕은 동천이라 바로 이 하늘도 움직거려 동천 무이불개하니 거스르겠다는데 아무리 뭐도 이게 거스른 게 없어요. 그럼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만초손하고 겸수익이 요게 되는 거죠. 가득 차면 덜어내는 것을 불러드는 거야. 돈이 많으면 도둑을 불러는 거 똑같은 거죠. 많으면 자꾸 뭔가 훔쳐가고, 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고 겸수익이라. 겸손하면 할수록 뭐냐면 더욱더 이익을 받겠다, 내가. 신의 천도야. 이것이 바로 천도야. 천도. 제가 지난번에 경계를 했는데, 경계가 그렇게 좋았던 게, 이 경계는 천이죠. 이게 천화입니다. 천화 경계인데,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것이 경계예요. 하늘 위에 비치는 건 뭐냐면 깨달음.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 빛이란 게 태양이니까. 이거 신이면서 진리죠. 이걸 아는 게 겸손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늘 위에 진리가 있다는 거, 태양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왔으니까 그 마음속에 빛을 깨닫는 것이 겸손인데,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달으면 사람이 저절로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내 속에 부처님이 계신 거, 아니면 저절로 겸손해진 거야. 겸손해지니까 모든 걸 포용하니까 포용하는 만큼의 내 인데 채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겸손하면 할수록 채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지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교만하게 차 있으면은, 꽉 차 있으면은 이게 교만해서 채울 게 없어. 겸손이 안 돼요.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꽉 차면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겸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 겸손하다는 것을 자기가 그만큼 하심이 돼서 피우는 거예요, 피우는 거. 지역으로 말하면 자기 속에 진리를 체득한 사람만이 순수한 겸손이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겸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처럼 아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겸손이거든요. 다 포용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 말했지만도 가득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려는 사람이 자꾸 찾아오게 돼요. 초손이니까, 덜 손자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좀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계속 오게 마련이고, 끊임없이 겸손해가 베풀면 베풀수록 뭐냐면 더욱더 이익되는 것을 받게 되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 채우면 계속 누군가 와서 달라 그러니까 뭐. 도둑이 와서 달라하든지 뭐, 친구 와서 달라하든지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안분. 이거 좀 옮겨야 돼, 보다. 안분, 띄우고 말이에요. 안분. 편안한 자 분수 분자. 내 분수를 편하게 여기는, 그래서 말하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안분 띄우고, 신 띄우고, 무역이고, 직이 띄우고, 심 띄우고, 자안이라. 수고 띄우고, 이인 세상, 이인 띄우고, 수고 띄우고, 이인 띄우고 세상에. 안 그러면 수 띄우고, 거인 띄우고 세상. 그 다음에 수고 띄우고, 이인 띄우고 세상이나, 각시 띄우고, 추울 띄우고 인간이라. 자, 안분에서 말하기를, 분수에 편하면은 몸이 욕됨이 없는 거야. 몸이 욕되다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에 끌려가서 욕을 부린다는 거죠. 치욕이죠. 치욕을 부른 거죠. 남한테 아부하고 비굴하고 이거 전부 다 그런 건데. 그럼 직이 띄우고 심장이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 심지어는 주역까지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직위를 아는 학문이야. 직위.
직위를 알아서 시중을 하는 거예요. 육아철학, 노장철학, 주역까지도 전부 다 직위와 시중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위는 어떤 거냐면, 봄에 사기 아래서 아까 을자, 사글자인데, 사글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삭은 안 닫아놓으면 흙이 볼락하게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요게 기미라, 기미. 기미예요. 기미는 어떤 현상은 드러나지 않는데도 무슨 뭔가 기운이 꿈틀거리는 게 기예요, 기미. 굉장히 영이 맑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또는 뭐가 있을 건데? 자, 또 어머니 비교. 어머니는 멀리 서울에 있는 애라도 갑자기 악해하고 무슨 일일 같은데? 그런 직관력 온답니다. 저는 어머니 안 돼서 말이죠. 그게 직의 기미라는 거예요, 기미. 그거는 순수한 영혼이 갖고 있는 세계, 직위는. 그러니까 이 직위를 아는 사람이 뭐냐면 영혼이 순수하고 굉장히 의식이 높은 사람이죠. 이거는 지식의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식과 절대 안 됩니다. 아무런 지식 하나도 없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도 이 지혜가 있려면 그게 보이거든. 멀리 가 있는, 부산에 가 있는, 서울 가 있는 애들이 딱, 이 무슨 일이 있다,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기미인데, 이 기미를 아는 공부가, 자, 기미를 알면 뭐냐면 곧바로 행위 나오는데, 행위. 그 행동은 결국 뭐냐면 시중이 된 거죠. 아니까. 이건 적중할 중자가 적중할 중자. 때에 적중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유학에 사서, 상경 공부나 노자, 장자, 또 지역의 64개 공부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지고 달달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순수한 영혼이 깨어나서, 의식이 깨어나서, 순수한 의식이 깨어나서, 영혼이 깨어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즉, 기미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거죠. 그러면 자연지 행동이 시중에 행동하기 때문에 욕될 것이 없는 거죠. 상해. 공부는 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미지야, 기미.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미. 기미를 알면은, 그 기미를 알면은, 이 기자는 이 기자 통합니다, 이게. 이 기자 통합니다, 이게. 똑같아. 통합니다. 그 기미를 알면은, 마음이 저절로 한 거라고. 기미를 아는 그 마음은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맑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복잡하면 기미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요, 탁해서. 그래서 기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이, 마음이 맑아야만 보거든. 탁하면 아예 안 보여요. 눈앞에 닥쳤는도 모르니까. 요 근래 과학이 발달되는 정도면 요즘 봄에 꽃이 있는데, 꽃을 사랑해 크면서 이렇게 꽃들을 쓰다보면 꽃에 파장하고, 이거 예쁜데 꺾어가야 돼 하는 그 순간에 꽃의 파장이 다르답니다. 지금 보셨죠? 그 꽃도 기미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기미 감각이. 근데 하물며 인간이. 삼남만이 다 그런 거죠. 개나 고양이 키우면 저는 반려견 안 키워줘 모르지만, 그거 보면 귀여워할 때 발간의 반응이 전혀. 그게 바로 기미인데, 이 기미를 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미를 안다는 것은 흐름을 편안한 마음이 맑아서 흐름을 보니까 항상 한가로 여롭지, 그냥. 그러니까, 비록 숫자, 그 알겠자. 비록 사람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살겠자.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인살고 있으나, 도리의 각자, 각종 도리의 각자, 도리어 이는 추울 인간이야.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옛날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장자하고 맞을 것 같은데, 장자가 이제 이 권의 세계가 이제 풍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사의 세상이야. 인간 세상은 이게 곤이 곤자인데 이거는 정자곤자.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는 상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냥 서로 시기하고 막 그런 상태 이게 곤의 세계는. 이 인간 세상이죠. 그 붕의 세계는 뭐냐면 이건 절대 세계야. 이건 하나야. 이 도야 결국. 그 장자는 이 곤의 세계에서 붕의 세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세계에서 세상을 보면은 그 세상에 모두가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현상을 보인다는 게 장자철의 핵심이에요. 이게 장자의 첫 끼죠. 장자의 제일 첫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쪽에 사느냐 이쪽에 사는 차이거든요. 마음 한 끗 차이거든요. 마음 한 끗 차이. 근데 이것도 뭐냐면 마음 한 끗 차이에서 이렇게 살면 인간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빙그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 한 끗 차이, 마음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이 장자의 소유 장자 첫 편이에요. 첫 편. 장자 이 첫 편이 이렇게 끌고 나가서 마지막에 대동사 편이에요. 이걸 이제 체득한 사람이 대동사예요. 불교에서 말해요. 큰 스승이 되는 거죠. 큰 스승.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딱 하나 마음 차이죠. 내가 이 갈등한 세계에서 찢고 먹고 살면서 내가 오직 가지고 내가 달랐다 해야 되느냐? 차라리 한 단계 올라서 내려다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대상이고 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볼 것이냐? 그 차이라. 그러니까 이 붕의 세계는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이 절대 세계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전부 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인 거죠. 장자는 그 당시에 이런 세계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거죠, 바로.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바꿔라. 장자는 마음을 바꿔라 말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지 않은 이야기야. 장자도 그것도 계획이 되면 하면 그냥 다 나눠도 몇 개 뽑아가 재밌게 되는 장자. 장자 참 재밌게 읽은 책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 안분 분수를 편하게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알면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 아까 이제 지를 알기 때문에 분수를 알면 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될 거 할 거 없고 그 다음 기미, 어떤 흐름의 직관력. 기미는 직관적이니까 의식이 맑아지면 오는 거야. 의식이 맑아지면 오는 그 직관력을 알게 되면 늘 마음이 한가롭다. 이유는 마음이 또 한가롭지 않으면 직관력도 안 생긴다. 마음이 복잡하면 직관력이 닫혀요. 인간한테는 있는 영감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으나 바로 인간 세상 벗어나서 사는 것 같다. 그 말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데 보니까 이 논어 이 8장 태백편의 1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논어예요. 이 공자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지만도 세상이라는 것은 늘 안정기와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기와 혼란기가 흘러가면서 이런 게 역사죠, 역사. 역사는 수평 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정기, 혼란기 있는데 이 혼란기라고 이 안정기라 보면 그 혼란기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 같이 전부 자기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는, 혼란한 시기에는 뛰어난 지도자를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잘났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대를 소인의 시대다 보통 말하는데 이 시대가 되면 오히려 뛰어난 시야를 갖고 이해하는 사람 보고 바보처럼 느껴진 거죠. 안정기에 들어가면은 뛰어난 지도자가 전체를 갖다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큰 시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공자 당시에는 난세거든요. 엄청 난세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사고가 죽이고 끊임없이 죽으면서 자기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 각자 잘났다 자기가 최고라는 그 상황을 뒤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정화를 시켜주려고 이야기했던 것이 노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내년도에 저는 논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논어의 나중에 뭐냐면, 부재 띄우고 기하에는 불모 띄우고 기정이라 했거든요. 자, 그 자리는 각자 자기 자리죠. 대통령, 또는 그 시골에 농사꾼이면 농사꾼, 친구들처럼 농사꾼, 그 자리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는 그 정치를 도모하지 마라, 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맞지 않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세상 다툼이라는 건 남의 일에 관여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 바둑 두는 사람들은 잘 두고 있는데 옆에 손수 드는 사람들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혼란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계속 날치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치를 도모하지 마라. 이 정치의 정자인데, 정자는 이게 발정자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칠복자, 이게 가지고. 칠복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 삐딱삐딱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닥또닥 쳐주는 거예요, 정말로. 칠복자는 거. 요 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삶의 형태를, 혼란스러운 형태를, 그 형태를, 여기 칠복자거든요. 여기 칠복자, 여기. 부수가. 회초를 두고 치는 거죠, 회초를 두고. 세상이 혼란해가 너무 중무한바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충고하고 다독거리면서 계속 잡아가는 거, 쳐가는 것이 뭐냐면 정치. 이게 지도예요. 길을 바로잡아가는 거죠. 정치는, 그러니까 이 정치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야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서는 이것이 이 길이 맞는 저 길이 맞는 모르는데, 의식이 높아야만이 길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리더는 시야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에서도. 그 말을 지금 부재기와에서는 불목기정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존심편을 이제 해야 될 것 같네요. 존심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안 돼요.